네, 우리 4반 친구들 저번 시간에 용해평형 전까지 진도 나갔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학습지 3쪽에 있는 용해평형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해평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리가 비커가 있어. 비커에 물을 넣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넣을 건데 소금을 얼마만큼 넣냐? 그럼 대빵 많이 넣어. 소금을 대빵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밑에 소금이 가라앉겠죠. 근데 소금이 가라앉더라도 이 넣어준 만큼 소금이 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일부는 물에 녹은 다음에 더 이상 녹지 않는 부분들은 밑에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용해도라는 개념 배워봤지. 용매에 용지를 넣었을 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뭐 이런 식으로 용해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해도 이상의 용질을 용매에 넣어주면 일정 부분은 녹아 들어가겠지만 용해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녹지 않고 아래 가라앉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건데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용해 녹아 들어가는 거랑 석출 다시 나오는 다시 녹아있던 그 소금물에 있는 소금이 다시 소금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동적 평형 개념으로 설명해보면 아니다. 용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석출도 같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용해 평형입니다. 그래서 용해 평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학습지 적혀있는 거를 다시 해석해보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만은 용해 평형일 거고요. 용매 속에 충분한 양의 고체 용질이 오랜 시간 들어있을 때 오랜 시간 들어있다라는 소리가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용해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동적 평형 상태를 용해 평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용해되는 거랑 석출이 되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겉보기에 속도가 같아서 일어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정말로 들여다봤더니 용해랑 석출이 둘 다 안 일어나는 걸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옛날에 과학자들이 다 어떤 특정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걸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에 과학자들은 용해랑 석출이 같은 시간, 같은 속도만큼 일어나가지고 겉보기에는 용해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해와 석출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냐? 라고 하면 우리가 동위 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자. 동위 원소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소는 화학적으로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1학기 때 동위원소 내용 수업할 때 화학적으로 성질이 같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냐면 화학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들은 실제로 이 동위원소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비커가 있어. 비커에 물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NaCl을 넣을 건데 Na35Cl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Na35Cl이 많이 넣어가지고 일정 부분 녹고 일정 부분 여기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밑에 가라앉은 친구가 35Cl이고 여기 떠다니는 이 입자들도 Na 플러스랑 35Cl-겠지.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Na37Cl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 좀 명확하게 Na37Cl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관찰한 거지 과학자들이. 근데 만약에 용해와 석출이 둘 다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정 수준 이상 녹으면은 용해도 안 일어나, 석출도 안 일어나. 그래서 겉보기에 양이 변화가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Na37Cl을 넣어줬을 때 이 넣어주는 족족 아래 가라앉고 여기 둥둥둥둥 떠다니는 친구들에는 37Cl-가 있으면 안 되겠지. 네, 그런데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둥둥둥둥 떠다니는 애는 35cl-랑 37cl-랑 둘 다 있고, 지금 아래 가라앉은 소금 있죠? 가라앉은 소금의 양은 그대로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앉은 소금의 양은 이만큼 넣어준 만큼 더 더해져 가지고만 돼 있었고, 계속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려면은 용해랑 석줄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상황 밖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동위원소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용해되는 거랑 석출되는 거랑 동시에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해평형을 알아보았고, 용해평형을 조금 자세히 다뤄봤을 때 용액의 종류를 조금 우리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액의 종류를 조금 구분을 해볼게. 용액 평형 상태에 있는 용액으로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을 보고 무슨 용액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중학교 때 배웠어. 이런 용액을 보고 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액에 어떤 물질이 최대로 녹아 있는 상황이야. 그럼 그걸 포화 용액이다라고 하고, 포화 용액은 용해 평형 상태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단 말은즉슨 포화 용액에서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불포화 용액을 알아볼 건데, 불포화 용액은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서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를 보고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포화돼 있어. 그럼 포화 용액. 아직 포화되지는 않았어. 그럼 불포화 용액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밑에 그림, 우리 비커가 있어요. 비커에 지금 소금을 넣어줬어. 근데 소금을 용해도보다 더 많이 넣어준 거야. 예를 들어서 물 100g에 소금은 20g 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물 100g에다가 소금 40g을 넣어줬어. 그러면은 넣어주자마자는 어떻게 돼? 이 40g이 조금씩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겠지. 그러다가 20g은 다 녹고 20g은 안 녹은 그 상태에 도달할 건데, 그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해야 될까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은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더 포화되지 않은 거니까, 더 녹을 수 있으니까 그 상태는 보고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정한 온도에서 시간이 나면은 지금 20g이 다 녹고 20g만 밑에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 상황에서는 포화 용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들아, 그러면 지금 넣어주자마자 불포화 용액인 상태에서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크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왜냐면 더 지금 빨리빨리 녹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녹아 들어가는 게 겉보기에 보이니까 용해 속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 포화 용액 상태에서 용해 평형 상태에 있으면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용해 평형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의 동적 평형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지금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화학 1에서는 동적 평형의 예시로 상평형이랑 용해평형 두 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 보니까 이산화이질소랑 사산화이질소의 동적 평형도 소개가 돼 있어서 지금 이 부분도 소개를만 하고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산화질소 NO2 두 개랑 만나면은 N2O4, 지금 사산화이질소가 되는 이런 화학 반응이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면은 이 N2O4가 되는 거지. 근데 둘 다 기체인데요. 지금 이 친구 NO2는 적갈색을 띠고 N2O4는 무색을 띠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지금 이게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빈 플라스크에 NO2 기체를 넣어주면 그냥 NO2 기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플라스크 안에 NO2도 있을 거고 N2O4도 동시에 같이 존재하게 되는, 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하면 동적 평형 상태에 이룬다.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몇 대 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얘랑 섞인 상황에 동적 평형이 도달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간혹가다 문제에서 얘랑 몇 대 몇 돼야지 동적 평형이 일어나냐, 아니면 얘랑 몇 대 몇이면은 어떤 쪽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다 화학 2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내야 되는 거는 동적 평형 상태에 이런 화학 반응도 도달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지금 NO2만 넣어준 이 초기 상태에서는 젓갈색을 띠겠지. 그런데 지금 N2O4가 점점점 생겨나요. 그러다가 N2O4가 되는 반응과 NO2가 되는 반응, 다시 돌아오는 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양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독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젓갈색인 친구랑 무색인 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연한 젓갈색, 특정한 색깔에서 이 색이 유지되겠다라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만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분석 포인트 함께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N2만 넣어준 상황 젓갈색 글띠는 이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면은 좀 섞여 있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다. 반대로 무색인 N2O4만 가만히 냅두면은 화학 반응이 막박 일어나면서 동적 평형 상태에 일어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NO2와 N2O4의 동적 평형은 그냥 지금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면 가만히 냅두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구나,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좀 끊고 pH 계속 나가 볼게요.